종부세 공시가율 60%에서 80%로 올린다. 예, 제가 이제 이것이 어저께 이제 기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해서 그냥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. 그냥 거짓말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될 것 같다. 라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기사화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.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해서, 예. 거짓말 퍼레이드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논평을 했었는데, 네. 이거는 공시가율이 올린 것이지 세금을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뭘 해도 그렇게 실드 쳐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는 세금이 올린 것이 맞고요. 굉장히 많이 20% 올린 거잖아요. 예, 20% 올린 거니까. 세금이 높아지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간 거지.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? 예. 이게 본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. 온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거라고요. 이게 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마치 다주택자들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? 두고 보세요. 다주택자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닌지. 지금 이제 세법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 공시가율 현실화율은 또 이거는 시행령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. 좀 두 개 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, 일단 한번 여기 정리 잘 해놓으신 게 있어서 읽어보고 제가 다시 또 추가 설명드릴게요.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%에서 80%까지 검토 중입니다.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아마 요걸 또 뎁다 먹으면 또 안 한다 그럴 거예요. 아마 그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 할 때 있잖아요. 매주 한국갤럽 같은 데서 조사하거든요.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오거나 그럴 거 나올 것 같으면요,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. 그분들은 지지율만 보고 있는데 딴 거 안 보거든요. 지지율 높이면은요, 뭐든지 다 할 사람들입니다. 정치인들이라는 좀 존재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 여론조사 피하지 마시고요. 갤럽이라고 그러면 해주세요. 그리고 불만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. 불만 표시하고 불만 표시한 이유. 갑자기 세금 안 올린다고 했으면서 세금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.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. 왜냐면은 평소 때는 귀를 안 들어요. 보는 것만, 앞에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예. 문재인 정부 95%였던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%. 95%가 언제냐면 2020년도였어요. 근데 저게 얼마나 폭탄이었었냐면은 60%에서 95%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가 중요하냐면 다주택자 중과까지 했어요. 다주택자 중과까지 했다고. 그러니까 중과에다가 공정시장 가액까지 올라가다 보니까,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억대로 냈어. 억대로. 아니 뭐 너희들은 돈이 많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억대로 내면 어때? 어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돈을 뭘 벌었지 그때? 우리가 현찰 들어온 게 없는데. 예, 현찰 들어온 게 없는데. 그러니까 뭐 집을 팔란 얘기가 아니냐. 집이 팔린다고 하면 또 82.5%를 내요. 그 당시 그랬다면 다주택자들은요, 양도를 하게 되면 82.5%를 낸다고, 세금을.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1, 2년 종부세 내는 게 낫지 82.5%를 내고 집을 팔고 싶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부세,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취득세랑 양도세는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. 취득세 올려놨어. 그 다음에 양도세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종부세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?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거죠. 그래서 세금을 쥐어 짜는 거죠. 허공에 뿌릴 돈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전국이었잖아. 돈을 막 허공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릴 때였어. 근데 뿌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쥐어 짜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그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냥 묶였죠. 그래서 저때 트라우마 때문에 다 팔고 떠나신 분들 많아요. 되게 좀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. 예,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. 95%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,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종부세를 다 억 단위로 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황당한 일을 겪었었죠. 그래서 그때 다 현찰들이 없어요.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현찰이 없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그냥 레버리지로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랬죠. 그래서 막 대출 받아 내시는 분도 받고, 예, 뭐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봤네요. 비율 인상할 때 종부세 세수 크게 증가 예상하고 있고 강남권 고가 주택은 영향을 받을 거다. 그렇죠. 한 20억 하던 주택들이 40억이 됐고 40억 하던 주택들이 60억이 됐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정부는 이달 말 7월 달에 세제 개정안, 항상 7월 달이 되면 세제 개정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. 7월 달, 9월 달. 7월 달, 9월 달이 어떤 해죠? 어떤 달이죠?
우리 재산세 나오는 달이잖아요. 7월 달에 한 번, 9월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에 딱 맞춰서 보통 이렇게 세금 제도가 나오더라고요. 내년 6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방안 고청이다라고 하는 것들. 일단 세법을 바꾸고 일단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일, 종부세 부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개정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.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도 공식화했다고 하는 것들이고요.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놨는데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. 증세 본격화 계획이고요. 뭐 이거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뒤통수를 후려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. 재계는 세수 확보에는 공감하나 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. 뭐 5번, 6번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.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서울경제신문인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. 근데 서울경제신문의 기자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죠.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기획재정부에 상주하는 기자였을 것이고 얘기를 했겠지 기자들한테. 이거 아직 뭐 언론은 우리는 이런 거 논의하고 있어요. 기사할 거리는 아직 수준은 아닌데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서울경제에서 올린다라고 이제 기사를 했던 것이죠. 들은 얘기였었겠지 지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기자분들이 저걸 어떻게 지웠어요? 저 부분들. 예, 그렇잖아요.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 기사가 막 실시간으로 다 퍼진 거예요. 막 저는 이제 그때 딴 거 뭐 하고 있어가지고 뭐 말씀만 못 드렸는데 실시간으로 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부동산 유튜브들이 하도 많으니까. 그리고 요즘은 또 SNS가 또 많으니까. 실시간으로 딱 퍼지고 단톡방이 계속 돌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 뭐 하고 있어갖고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은 드리진 못했었는데 아무튼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5년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2025년도 세정 개정안 후에 후속 시행령 구체적인 것들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. 보도에 신중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합니다. 그럼 일단 한번 기획재정부 말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. 제가 또 나름 문과니까 예. 준비 중이나 일단 준비 중인 건 맞죠. 이건 팩트고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거나 결정되지 없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안 해.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. 틀리다. 팩트가 틀렸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. 그럼 이거 팩트가 맞는 거죠. 이 보도 내용이 맞다는 얘기잖아. 결국은 맞는 거고 위 내용대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결정되면 발표해 주십시오.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? 예, 그러니까 저건 나온 얘기고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. 예, 매우 높은 겁니다. 그렇죠? 예, 아주 간단한 논리죠. 예,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조정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. 왜?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가 이미 중과를 받고 있는 상태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미 거짓말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시려면은 이전에 중과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기본 세율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은데 이미 그 말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거짓말은 강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강화된 거잖아요. 이게 세법은 바꾸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강화됐습니다. 일단 거짓말 2번 했습니다. 또 한 번 뭐가 남았냐면은 내년에 시행령이 있어요. 시행령. 무슨 시행령이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한다. 20% 30% 이게 가중하는 거 플러스 알파 하는 것들 유예 놨잖아요. 지금 3번째 유예를 했는데 그거 유예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것이죠.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중과 안 풀었죠. 취득세 중과는 지방이라도 풀어준다고 했는데 또 풀어줬다고 또 우기고 있습니다. 뭘 풀어줬냐면은 2억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들 취득세 풀어준다고. 취득세 말고는 안 풀어줬고요. 근데 2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에서 살만한 아파트가 있어요? 여러분들 2억 안 되는 아파트 중에 지방에 살만한 아파트가 있어요? 사시지 말란 얘기예요. 여러분들 그거 큰일 납니다. 안 올라요. 예, 안 올라가는 아파트는 취득세니 보유세니 중과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.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중과를 다 받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중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. 보유세도 중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을 또 올린대요. 계속 매년 또 올리겠지. 돈은 계속 부족할 테니까. 예, 그리고 양도세 내년에 시행령 5월 9일 날 이후로 이건 이제 연초에 2026년도 연초에 확정을 해줄 예정일 텐데 안 할 가능성도 높죠. 지금 분위기 딱 보니까 왜? 보니까 제3자 유탈합법이라고 하나요? 그것들을 쓰시잖아요. 기획재정부가 한 거라서 난 몰라요.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. 예, 분명히 이 세제 개편안도 기획재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. 관여하지 않았다. 세법 개정안 바꿀 겁니다, 아마.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, 개수가 아니라 아마 이제 총 금액으로, 예,
그건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라서 청와대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. 라고 할 것 같아. 느낌이. 결국은 다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. 라고 정신승리를 하시겠죠. 제가 그냥 뭐 다 일상했어. 속상하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는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것들 본인이 안 한 것처럼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해. 예,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 것들이. 특히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결재권자인데 본인이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본인이 했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한 것 같아.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.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.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.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. 교통망, 상가, 입지, 세금, 청약.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.